내년 어쨌든 지금 선거 출마는 거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어요. 지방 선거냐 아니면 재보선이냐 이것만 이제 다를 뿐. 근데 재보선 나가시겠죠. 지역구 출마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이냐 뭐 나오겠지만. 근데 내년 선거에서 진짜 이분이 정말 국민 마음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출마를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금도 민주당이 호재가 전혀 없고요. 네. 국민의힘의 악재를 들쑤시고 특검 들쑤시는 거 말고는 뭐 딱히 공격 포인트도 찾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빨리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3대 특검이 민주당이 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둘 다 해서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네. 민주당이 8.5%포인트가 네. 한 주 만에 떨어져서 네. 39.9.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6.5가 올라서 36.7이 나왔어요. 네, 네.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네. 놀랍다라는 거고 네. 그럼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앞으로 호재가 있을 것이냐 글쎄요. 일단 25일 날 저는 그 미국 방문하는 것부터 예. 더 많은 청구서를 안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증시 또 폭락을 네, 했거든요. 네. 세제 아직도 결론 못 맺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악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다 너무 문제가 많고요. 예,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제가 또 하나 이거는 명확한 근거인 것이 네. 문재인 정권 때 지지율이 20%대까지 간 유일한 기간이 조국 전 대표 당시였어요. 조국 사태 때. 네. 그리고 그때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조국 전 장관 사퇴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네. 회복이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조국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늪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의 늪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런 된장찌개 같은 얘기가 앞으로 다루게 될 여러 화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조국이 네. 그게 상기가 된단 말입니다. 네. 과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빨리 털고 가면 되는 수준의 그런 악재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화약고인가. 네.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언급해주신 이제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죠. 맞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네, 그 앞서 언급된 조사 결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조국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또 개혁신당에 맞설 대적할 카드가 한동훈 전 있으니까. 대표가 나가면은 네. 재밌는 매치업이 재밌긴 되지 하겠다. 않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 네.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개혁신당은 저희는 뭐 지금 어디 후보를 낼 지금 후보 본인, 자원 본인. 모으기조차 본인, 쉽지 않아요. 여기 야, 이렇게 나를 죽이는구나. 대안으로 출연자를 이렇게 보내버리는 방송 재밌게 하고 선거는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그럼요. 붙느냐예요. 세금이 확 올라가는 거죠. 무조건이지. 네. 야, 여기서 말리면 안 돼. 소리가 아, 여기서 정신 한번 똑바로 시원하게 차리자. 한번 출마 선언 한번 정신 하고 똑바로 차리자. 예. 우리가 그러니까 쇼츠로 뭐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뭐 그러니까. 여러 출마 자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기가 좀 어려운 만약에 당이다 나가시면 보니까 제가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제가 우리 문성호 전 대변인을 돕도록 지지유세 하는 거 아니야? 가서 지지유세 해주는 거 아니야? 박미영 제가 대변인? 박미영 대변인 전당대회 나가라고 다른 방송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돌려 받는구나. 아니 예. 보니까 사람 이래갖고 마음 굳게 본심이 쓰고 나와요.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보다 문성호 전임 뭐 대변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청정 그 우리 식구니까. 의리로. 네. 아니 근데 네. 보통 사실 식구니까. 한동훈 장관보다는 개혁신당을 더 선호하시는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 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개항 만약에 지역 그 재보선으로 나간다면 개항을 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인 지역구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으니까. 근데 또 호남에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좀 조국 혁신당에서 네. 또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러니까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를 할까? 아니면 좀 난도가 낮은 그럼 좀 이제 텃밭인 지역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전제에 일단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만약에 개항에 나갔다는데 네. 민주당이 출마를 안 한다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이 개항이라는 곳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자신들의 유리한 곳을 예. 포기하는 것이 것이 되는데 네. 그것까지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뭐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 앞에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당장도 나오는 게 개항 같은 흔히 얘기하는 진보권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대한 얘기 호남 같은 유리한 지역구에 대해서만 나와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을 쭉 봤는데 이분은 위험한 데 가서 경쟁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약간 어. 쉬운 곳만 찾아다니시는 분이라서 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내 잘못을 국민들에게 뭐 표로 심판을 받겠다라면 백중세인 지역에 가야죠. 백중세인 지역에 가서 어. 내가 여기서는 우리 민주당은 어. 조국혁신당 같은 범진보권도 충분히 질 수 있는 곳인데 음. 내가 나가서 승리하겠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개항이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민주당 큰 출마 안 의미가 하면 있을까? 예, 인천 개항으로 또 다른 호남이긴 하네요. 호남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 민주당이 개항은-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는 전제가 네, 있으면. 최근 네. 선거 이력들을 보면은 네. 개항은 상당히 텃밭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민주당에. 텃밭에.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매치업이었는데 네. 그때 이천수 또 선수가 나와서 엄청나게 또 했는데도. 선거를 지원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9%대 네. 차이로 원희룡 네. 전 장관이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민주당 텃밭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그리고 받고 그 이전에 이미 네.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여러 번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잖아요. 담양 군수를 조국혁신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할 거란 네,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가냐 부산시장을 가냐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배지를 내려놓고라도 네.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 네. 반면에 조국 전 대표가 나 거기 지자체장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개항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전 이건 상당히 교통 정리가 예쁘게 잘 될 확률이 크다라고 봐서 오히려. 네. 개항을로 좀 방향을 틀 확률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문성호 전 대변인과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렇게 빅3가. 매치업이 근데 성사가 그러면 되면, 원희룡 전 네. 장관은 출마를 못 할까요? 그럴 예를 것 들면-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원전 장관이 좀 상황이 거기 좀 계신 복잡하기도 거기 하고. 일단 계시긴 하죠. 당협위원장으로 네. 계시는데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네. 있기도 하고 안무 묻기 우선 거기 계시긴 하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유력 주자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양보를 해주실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이 저렇게 우호적으로 말하는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 응원합니다. 대해서. 네, 이거 굉장히 걸러들으셔야 지금 막 죽으라고 보내는 거래. 얘기를 듣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한 전 대표도. 한동훈 죽이기다 뭐다 하면서 또 피해가려고 하겠죠. 근데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랑 한동훈 전 장관이랑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공평하게 둘 다 법무장관 출신이시네. 두 분 다 약간 쉬운 길로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반대로 저는 한동훈 장관은 개항은 아마 안 가시지 근데 이게 않을까. 두 분의 의상이 많이 바뀐 게 조국 전 대표야 뭐 친문 적자고 지금도 서사가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더 이상 황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개척을 할 때가 됐고 예로부터 좀 개항 가서 개척을 험지, 좀 사지로 나가서 선전보를 울려야 당내에서 입지가 또 견고해지고. 그건 맞는 네, 얘기예요.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일 근데 수는 이렇게 없잖아요. 말하고 나니까 네. 우리가 개항 출마라고 하는 게 약간 미안해지려고 나다 죽이려고. 사지 얘기하고 개항 막 정도면 사지도 아니죠. 사실. 방금 봐봐 말이 순식간에 바뀌잖아.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홀려갖고 나갔다가 제가 죽는 사람 여러 저와 봤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이렇게 문성호 대변인의 개항 출마를 응원한다는 사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박성민- 웃으면서 등 떠미는 박민영 대변인 국민의힘 아름다운 정당입니다. 박성희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내년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할까?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출마를 하긴 할 텐데. 출마는 무조건인데 네. 이제 저는 무조건 재보선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서울, 부산 뭐 시장 후보로 나가느냐 이 얘기도 있지만 뭐 예. 부산시장 어쨌든 연고도 네.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오히려 그냥 선거 지원을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지금 아마 조국혁신당이 네. 생각하는 건 네. 조국 대표가 원내로 들어와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 네. 원외 대표의 한계 예. 네. 이거를 너무 잘 알고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와서 의원직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조국혁신당 분들 인터뷰하는 거 제가 보면 이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지역구는 솔직히 지금 예상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리는 그때 가서 다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뭐 호남에 뭐가 나올지도 네.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갈지도 사실은 네. 모르고 오히려 뭐 민주당 측과 어쨌든 뭔가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되는 네. 국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뭐 특정 지역구에 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겠죠. 음. 그때 가서 정리되는 걸 봐야 네. 되겠죠.